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점에, 지난주부터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정계뿐 아니라 전국을 달구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윤석열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인 작년 4월 4.15 총선거를 앞두고 이 정권 유력한 실세들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부정선거 혐의에 대해서 고발을 야당으로 하여금 고발을 하게끔 하라, 고발을 청탁하라 라고 하는 이 사건이 불거졌는데, 고발 청탁, 그 언론 용어로는 사주라는 말을 썼는데 고발 사주했다. 그럼 법률 용어로 따진다면 고발 교사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그렇게 야당으로 하여금 야당 쪽에서 고발케 하는 일종의 청탁 행위를 했다 하는 것이 어떻게 불거졌느냐. 바로 국민의힘당 핵심 당원이라고 할 수 있죠. 4월 15일 총선거를 앞두고 그 선거대책위 부위원장으로 영입됐던 조성은 씨가 그 영입 명목은 원래 지금 여당 편에서 무슨 정당 활동을 하다가 오르락 하면서 뭐 국민의 당에도 소속돼 있다가 4.15 선거 전에 이게 선거대책위 부위원장이 된 것은 공동위원장 박형준의 솜씨 같아요. 그게 다 알려졌어요. 그 명분은 정당 경험이 있는 데다가 33세 젊은이고 무슨 청년관계 정당, 뭐 영어로 된 이름이 뭐 복잡한데 내가 뭐 더러워서 기억 안 하려고 합니다. 뭐 그런 정당을 창당 준비 중에 있는 사람이다. 창당 준비 중에 있는 그 당이라고 할 수도 없죠. 창당 준비 중이니까. 그걸 명분으로 이 선대위 부위원장에 끼어 들어왔는데, 그래, 이 사람이, 그래, 윤석열 총장이 확실히 고발 청탁을 했다 하는 확실한 스모킹 건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걸 들춰가지고 9월 2일자 이게 유니버스인지 하는 이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됐다. 그 왜 알리느냐, 이게. 그 사람은 선대위 부위원장도 하고 현재 유력한 당원 아니냐, 당원으로 치면. 그런데 우리 당 소속 후보가 이게 아주 물을 먹고 꼬꾸라지고 그렇게 해서 여당에 이익을 주든지 아니면 우리 당 소속 다른 후보에게 반사적 이익을 주기 위해서 윤석열을 죽이기로 하는 것이지. 이유가 뭐냐, 이게. 이유가 뭐냐. 아니, 불법한 걸 감추라 소리가 아닙니다. 불법한 게 확실하다면 공격 제보자가 돼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면서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이제 뒤에 드러난 일은 9월 2일이라는 날짜가 현재까지는 8월 11일 날 국가정보원장 박지원 씨하고 식사를 오랜 시간을 했다. 그리고 9월 2일 날 이게 터지고 나서 공개방송에 나와가지고 우리 원장님, 박지원 원장님, 우리 원장님과 제가 생각해서 베풀어진 날짜는 아니었다. 박 원장님이 생각한 날짜와 내가 생각한 날짜 요게 따로 있었어야 되는데 그 날짜가 아닌 날 불쑥 유니버스가 이걸 쳤다. 말이 해괴한 것이 우리 원장님과 내가 생각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쳤다. 이게 도대체 해결하기 짝이 없어. 그 뒤에 이제 드러난 일은 지난 봄에도 국정원 공관을 이제 방문했다. 그리고 방문했던 그 사진도 올리고 8월 10일 식사한 장면에 대한 사진도 올리고 그리고 박 원장하고 주고받은 말도 전부 올리고 이렇게 지금 일이 진전돼 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그 박지원 씨가 도대체 누구냐 이게. 정치인이야? 현지 국가정보원장이다 이게. 얘기를 잠시 되돌리겠습니다. 저는 박지원 전 의원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지명됐다고 했을 때에 이거 아닌데 이게 본인이 사양해야 되는데 그거 왜 그러냐. 그는 김대중 대통령 때 그 대북 송금 사건에도 관여됐고 또 개인적으로 현대상선으로부터 뇌물 챙기게 있어가지고
아주 장기행을 살고 나온 그런 전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김정일에 이어서 김정은하고 그리고 북한의 현재 지도층하고 깊은 인연이 있는데, 국가정보원장이 되려고 한다면, 그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이 된다면 국가정보원이라는 게 시청자 여러분 스파이 조직입니다. 스파이 조직. 그렇다면 그런 친분이 많은 사람은 외교부 장관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특사를 해야지, 스파이 대장이 우리를 적대하고 핵무기를 꾸준히 개발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나라와의 나라 또는 그 집단하고 관계에 있어서 방첩 활동을 해야 되고, 직접 또는 간접 침략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간첩을 체포해야 할 그런 엄청나고 극단적 일을 맡아야 할 그 수장이 친한 사람, 북한 쪽과 친한 사람입니다. 그럼 본인이 스스로 여러 이유에서라도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는 수락했어요. 여권의 강경파 중에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신의 한 수라 그래서 박지원을 국가정보원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것은 신의 한 수라고, 제가 속으로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지금 이 국가정보원이 잠재적이고 현재적인 국가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이적단체, 그 북한에 대한 이 방탐 공작을 하는 그 기능이 김대중 대통령 이래에 자꾸 소멸되어 왔어요. 그 구체적인 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와서는 이게 완전히 무슨 심부름 창구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70년에 이 서독의 경우를 상기해야 됩니다. 그 브란트 사회당 당수가 수상일 때에 브란트는 동방정책을 폈습니다. 예를 들면 서독 수상이 동독에 대해서 평화적 통일을 위한 동방정책,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일종의 햇볕 정책에 변형된 것을, 그보다 앞이지만은 브란트 수상이 그걸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서독과 동독은 전쟁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서독의 이 방첩기관, 예를 들면 서독의 비밀경찰, 서독의 국가정보원은 철저하게 동독의 간첩 활동을 막기 위해서 아주 불철주야 통일되는 그 순간까지 두 눈을 부릅뜨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브란트 수상의 보좌관이 동독의 간첩이라는 게 들통이 나버렸어요. 근데 그 뭐 위험도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우리에 비하면. 그런데도 그게 구속되고 브란트 수상은 동방정책이라고 하는 그 아주 휘황찬란한 정책의 모토가 심각하게 훼손되면서 총리 자리에서 물러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는 지금 그보다 더한 대통령실, 그리고 외교부 뭐 이런데 말이지, 그 다음 국방부 이런 데에 혹시 북한의 마수가 침투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철저히 살필 기관이 그게 국가정보원이에요. 국가정보원. 예산을 도대체 얼마를 많이 쓰고 있느냐 말이야. 국가정보원은 노출돼서는 안 됩니다. 그 최고 책임자가 저는 어떤 경우라도 노출돼서는 안 돼요. 그 직에서 떠나고 나서도 내가 그 직에 있을 때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에 남긴다든지 회고록을 쓴다든지 하는 것은 한 3, 40년이 지나고 모든 것이 해제됐 이후라야 가능하지. 그만둔 다음에 뭐 자랑 삼아 이 얘기하고 하는 건 절대 용납되지 않는 것이고, 제 얘기 중에도 내가 어디를 움직인다 하는 건 절대 노출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정보원 휘하에 직원들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훈이 한때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에서 지향한다는 게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 외고 펴고 다니면서, 이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금 그 조성은 씨와의 관계가 자꾸 폭로가 되고 하니까 헛다리 짚고 있다. 잠자는 호랑이 코털 건드리지 마라. 내가 국회의원 시절에 윤석열 총장의 비리에 대해서 내가 폭로한 일도 있다. 그리고 과거 국정원이 저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그게 다 까발려지면 한국의 정치인 중에 여러 명이 이혼을 해야 되고 깜방에도 갈 일이 있다. 이걸 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현직 국가정보원장이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폭로성, 협박성 발언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어제 그 발언으로도 문재인 대통령 해임을 시켜야죠. 해임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냥 완전히 정치인 행세를 하고 대통령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고 야당을 협박하고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사실 더 해봐야 제가 지금 토로하는 이 울분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도대체? 이제 제 오늘 이 주제에 대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른바 고발 청탁 사건은 그게 키가 되는 총장 자신이 총장 자리에서 이를 청탁을 했다, 사주를 했다, 교사를 했다라고 하는 이게 핵심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변죽을 울려가지고 결국 윤석열 죽이고 나아가 국민의힘당을 그냥 타락한 정당으로 만드는 이 일에 조성은 씨가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배후 세력이 명백한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 시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도발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내 코트를 건드렸다.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렸다. 어디 두고 보자. 너희들 나를 이렇게까지 다루었지. 나는 너희들 더 엄청난 일을 다루어 수 있다. 여기까지 온 이 상황, 이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청와대 게시판에 박지원 원장 해임하라고 하는 이 청원 글이라도 나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국가정보기관의 최고 수장의 이런 정치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사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 선거전에 명백히 개입한 것이 확실한 이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시오.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시오. 그리고 박지원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처지를 취하는 것과 관계없이 이제 그대는 42년생이에요. 42년생이에요. 이 김대중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영욕의 세월을 경험했죠. 영욕의 세월을 경험하였습니다. 영욕의 세월. 그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게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의 인생 끝판에 결국 이런 일로 그는 퇴장하려고 작심한 것입니까? 일단 좋은 의미에서 모든 걸 털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물러서십시오.